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16-254-467, 254-474 판결. 사건명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에 의한 소송 수개를 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한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 선고 당시에 종전 회생 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채권자가 같은 법 제464조에 따라 소송을 수개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의 수개 신청을 상대방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파산 절차에서 신고된 파산 채권에 관하여 파산 관제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 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함이 원칙이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62조 제1항 파산 선고 당시에 그 파산 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라면 채무자 회생법 제464조에 의하여 이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기해야 한다. 이처럼 파산 채권에 대해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하는 대신에 계속 중인 소송을 수기하도록 한 것은 신소 제기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고 소송 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법 제464조에 의한 소송 수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자 회생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한 파산 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 보호에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는 채무자 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계획 인가가 있은 후 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함에 따라 파산 절차가 진행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채무자 회생법 제464조에서 말하는 이의 채권에 관한 소송에는 종전 회생 절차에서 제기되어 진행 중인 회생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에서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 선고 당시에 종전 회생 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법 제464조에 따라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기해야 하고 이때의 수기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판시사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 선고 당시에 계속 중이던 회생 채권의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같은 법 제464조에 의한 수개가 이루어진 후 당사자가 청구 취지를 회생 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에서 파산 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경우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 회생 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면서 파산 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 취지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확정 채권에 관한 파산 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60조. 확정 채권에 관해 채무자가 채권 조사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 파산 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채무자 회생법 제535조 제1항 이러한 파산 채권자표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 절차에서도 다르지 않다. 즉,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그 파산 절차는 폐지되거나 종결될 것인데 어느 경우이든 채권자는 파산 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1항, 제535조 제2항.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 선고 당시에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의한 수개가 이루어진 후에 그 당사자가 청구 취지를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에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채권 조사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회생채권 조사 확정 절차를 통해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채권자표 작성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면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 취지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이는 허용되어야 한다. 첫째, 먼저 회생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조사 확정 절차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파산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조사 확정 절차는 파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파산 절차에서 채권조사 확정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도 파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종전 회생 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 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둘째, 또한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 절차 개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한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한이 되지만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 종결 후에는 채권자가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1항, 제535조 제2항 회생채권자표 등과 같이 파산 선고 이전에 존재하였던 파산채권에 관한 집행권한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채권자 또는 상대방이 종전 회생 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이의의 소를 수개하였음에도 이의의 소의 원고가 청구 취지를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료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채권자 또는 그 상대방이 종전 회생 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이의의 소를 수개하였음에도 이의의 소의 원고가 이 점을 간과하여 청구 취지를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는 등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여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를 성명해야 한다. 판시사항 4.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변경의 효력 및 회생 절차 폐지가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급. 판결료지 4.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효력은 회생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효과가 생기고 기한 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 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
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17다 256439 256446 판결 사건명 물품 대금 판시사항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 금지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2호에 회생담보권의 기한 강제 집행 등의 양도담보권의 실행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 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 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기한, 강제 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 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 금지되는 채무자 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의 기한, 강제 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된다.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는 종국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특히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 경우 피담보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고 만약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얻는다면 제3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 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채권 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채무자 회생법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19다 267-204 판결 사건명 제3자 2 판시사항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시사항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인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한 경우 금융거래 계약의 당사자를 비법인 단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제3항, 제7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 2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 제4조의 2 제1항 제3호의 문헌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인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 계약 등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수 있어 금융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단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19-279-962 판결 사건명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지급 판시사항 1. 입원 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 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 실시 의료기관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규정이 진료 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의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소급. 판결 요지 1.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청구에 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령과 보험회사, 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체결한 업무 위탁 계약에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의 심사, 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제한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계약상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청구서, 명세서 세부 작성 요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855은 입원 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 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 실시 의료기관은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함으로써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청구권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심사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2013년 5월 9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45 제20조 제8항이 위임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청구서 명세서의 세부 작성 요령이라는 문헌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이나 업무 위탁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료 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게는 구속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신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만든 내부 규정을 들어 진료 실시 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청구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거부하는데도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위탁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진료 실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 등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보험회사, 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자동차 손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제한 경우에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자동차 손배법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한 이상 자동차 손배법이 정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청구권의 행사 방법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회사 등과의 업무 위탁 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업무 위탁 계약 자체에서 진료 실시 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청구를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 등이 진료 실시 의료기관에 대하여 자동차 손배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실시 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청구가 자동차 손배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신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만든 내부 규정을 들어 진료 실시 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청구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위탁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 등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 실시 의료기관으로서는 직접 보험회사 등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직접 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진료 실시 의료기관이 이미 취득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청구권을 행사할 다른 유효,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20-9244 판결 사건명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 판시사항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 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록의 인수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자동차가 전전 양도되었는데 중간 생략 등록에 합의가 없는 경우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의 인수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구 자동차 관리법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 관리법이라 한다. 제12조 구 자동차 등록령 2009년 10월 19일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자동차 등록 규칙 2010년 4월 7일 국토해양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문헌,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 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록의 인수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 생략 등록에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은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의 인수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20-20545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국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30일 선고한 구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위 일부 위헌 결정이 선고된 사정이 그 결정 선고 전 헌법 소원에 전제가 된 해당 소송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 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 소원과 관련된 소송 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 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라고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9. 민주화 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8년 8월 30일 선고 2014 헌바 180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일부 위헌 결정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일부 위헌 결정은 위와 같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민주화 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 일부 위헌 결정 선고 전에 헌법 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일부 위헌 결정이 선고된 사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된다. 판시사항 2.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사건에 대하여 진실 규명 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 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 진실 규명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 판결요지 2.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 침해,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하여 진실 규명 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 시효와 관련하여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 규명 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 규명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70년대 유신 정권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면서 갑등, 해직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재취업을 막는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자 갑등이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갑등에게 송달된 때가 불명확하더라도 위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70년대 유신 정권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면서 갑등, 해직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재취업을 막는 등의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자 갑등이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갑등에게 송달된 때가 불명확하더라도 적어도 위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었음은 분명하므로 갑등의 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20다 226490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 적극,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의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 평가가 허용된다. 판시사항 2. 갑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의 매도 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을 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 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한 사안에서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같이 단정하여 위 부동산들을 일괄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의 매도 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을 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 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한 사안에서 위 상가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현재까지 위 법률에 따른 집합 건물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각 호수별로 건물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인 소예배실, 성경 공부방,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들은 실질적인 구분 건물로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거래 대상이 된다고 보이고 나아가 개별적으로 평가할 경우의 가치가 일괄적으로 평가한 경우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같이 단정하여 위 부동산들을 일괄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일괄 평가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20다 245958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등 판시사항 1. 계약 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이러한 계약 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 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 채무도 인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 개별 채권 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 양도에 수반된 계약 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계약 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 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 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 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 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 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계약 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 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계약 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 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 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계약 인수는 개별 채권, 채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 채무를 포함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 3인의 관여에 의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반면 개별 채권의 양도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2인만의 관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등 양자가 법적인 성질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 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 요건은 계약 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 양도에 수반된 계약 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시사항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항공권 발권 대행 사업 부문에 관한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를 을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을 회사와 병이 갑 회사에서와 동일한 근로 조건으로 연봉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영업 양도가 있기 전에 병이 갑 회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갑 회사의 고객 등이 송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갑 회사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승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영업 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의 효과로서 위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항공권 발권 대행 사업 부문에 관한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를 을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을 회사와 병이 갑 회사에서와 동일한 근로 조건으로 연봉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영업 양도가 있기 전에 병이 갑 회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갑 회사의 고객 등이 송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갑 회사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승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업 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의 인수 대상에 병과의 근로계약이 포함되었고, 잔류 당사자인 병이 영업 양도를 인식하고 갑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을 회사와 종전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종전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으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인수를 승낙하였으므로 인수인인 을 회사에 사용자 지위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미 발생한 위 손해배상 채권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회사에 이전되고 개별 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는 없으므로 을 회사는 영업 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의 효과로서 위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20타 254846 판결 사건명 보증금 반환 판시사항 1.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판결 요지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판시사항 2. 갑이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임대인 을과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 통보 등을 받고 위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임차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을이 갑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갑이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임대인 을과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 통보 등을 받고 위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임차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견본주택 건축은 위 임대차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인데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 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위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을이 갑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20다 255-085 판결 사건명 사해행위 취소 판시사항 제1심 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하 무변론 판결이라 한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따라서 제1심 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러한 제1심 판결의 절차는 법률에 어긋난 경우에 해당한다.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17조 따라서 제1심 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 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